오늘은 한국을 살린 영웅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6.25 기념주일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 역사를 모르는 국민은 과거에서 교훈받을 수 없고,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신구약 66권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바이블. 두 번째는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 그리고 세계 역사, 미국의 역사, 한국 역사. 역사를 알아야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할 수 있지요. 오늘은 약 75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일어난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6.25 전쟁은 해방 후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원래 소련 대위였습니다. 저도 군에서 한국군에서 육군 대위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소련 대위였던 이 김일성이가 중공의 지원을 받아서 일으킨 남침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김일성이는 해방 후에 소련군 대위로 소련을 엎고는 먼저 북한을 공산주의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의 명분으로 지주들의 땅을 빼앗고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수많은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북한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절반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절반은 나중에 여러분 남쪽으로 피난 왔습니다. 제 아버지도 우리 북한 평안도, 제 어머니도 평안도 개천안주 분인데 남쪽으로 남하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북한이 공산화가 되다 보니까 남한도 공산화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 새벽에 이제 북한군이 탱크를 몰고, 수백 대의 탱크를 몰고 폭풍 224 작전 암호와 함께 이제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죽이는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시작하자마자 우리 그 해방 후 한국은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전쟁 물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준비되고 훈련된 북한군에 의해서 그냥 다 쓰러지고 죽게 되고, 그래서 6.25 전쟁 3일 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울이 함락이 됐습니다. 이제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한 후에 이제 남쪽으로 남하해서 결국은 남한의 10분의 9, 여기 6.25 전쟁 나기 전에 이제 이 남북한의 모습이고, 남한 북쪽은 이제 김일성이가 공산화 시켰고, 남쪽은 미군이 같이 있고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 이제 북한 분들이 쳐들어오게 되자 세 번째 보게 되면 어디만 남았습니까? 낙동강 지역, 대구, 부산만 남고, 여러분 10분의 9가 다 이제 공산주의에서 점령당해서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면 이제 완전히 남한도 공산화되기 직전의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에 이제 결국은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나중에 서울을 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진을 해서 압록강 압록강 초선까지 북진하게 되므로 통일을 눈앞에 보게 됐는데, 이제 남북한이 통일되는가 했는데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예? 아주 실력 좋으시네요. 이 중공군이 몇만 명이 내려왔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한 140만 이상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로 꽹가리를 치면서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뭐 추운 겨울날 중공군이 이제 침략하고 이제 중공군이 북한이 이제 김일성이가 중공군에게 도움을 청해서 중공군이 미리 내려오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일사후퇴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통일을 앞두고 결국은 우리 한국은 나중에 38도선으로 이제 북한 공산주의도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걸 알자 휴전하자 해서 결국은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이 나고 3년 1개월 만에 38도선으로 휴전협정이 됐습니다. 문창극이라는 분이 쓴 그 역사일기란 책을 보면 원래 김일성은 1950년이 아니고 1949년에 이제 남한을 공산하기 위해서 남침 계획을 스탈린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남한을 치려고 하는데 당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자. 스탈린이 그때 1949년 때 거부해서 왜? 아직 때가 아니다. 세 가지 이유로 38선은 미국과 합의한 선이다. 두 번째, 북한이 아직 남한을 완전 공산하기 위해서 완전 군사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지 않다. 세 번째는 국제 정세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남한을 공격하면 안 된다 해서 거부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1년 전에 치려고 했지만은 스탈린의 거부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역사가 어떻게 바뀌고 주변의 배경이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스탈린도 6.25 전쟁을 김일성이 허락하고 중국도 허락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는지 이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좀 책을 좀 참고해 보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누가 남한에서 철수했습니까? 예? 예. U.S. Military Forces. 그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했어요.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되고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정부가 수립이 되자 정부 수립을 반대한 자들이 많았는데 1949년 9월부터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는 한국 정부에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 군인인 소련이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돕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이제 북한에서 소련군들이 다 철수했으니까 이제 남한에서도 미군들이 철수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1948년 10월 31일에 좌파 성향의 소장파 국회의원 40명이 미군은 속히 한국에서 떠나라고 미군 철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미 대사관 앞에서 매일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좌파들과 대학생들이 많지요. 자꾸 철수하라 철수하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군은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언제 미군이 철수합니까? 1949년 6월 29일에 뭐 자꾸 철수하라 그러니까 미군도 배를 타고 빠이빠이 한 겁니다. 항구가 잘 있거라. 그때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서 한국에 뭐
제대로 된 무기를 남겨두지 않았어요. 탄약 저장량도 겨우 3일을 버틸 정도였는데 아무런 무기를 남겨놓지 않고 철수했는데 이승만은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은 트루만 대통령은 순진하게도 6.25 남침이 있기 직전인 6월 1일 1950년 6월 1일에 앞으로 한국에서는 한 5년 동안은 어떤 전쟁도 없을 것이라고 순진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승만이 철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쟁 안 나 걱정하지 마. 현재 한국의 이재명 씨는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 말하면서 미군 철수를 주장한 적이 있고 정청래는 대학생 때 구국결사대를 조직해서 반미 활동을 했는데 과거 미 대사관에 사제폭탄을 터뜨리고 불 지르려고 하다가 잡혀서 징역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이재명이가 현재 세운 한국의 현 국무총리란 김민석이라는 사람은 과거 미국 문화원을 점검해서 구속됐던 친북 극단주의자지요. 이런 색깔이 빨간 사람들이 여러분 반미 운동하던 자들이 지금 나라의 정권을 잡고 총리를 맡았으니 참으로 우리 한국의 여러분 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친미, 친일 이 해양 세력과 손잡아야지 대륙 세력인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손잡게 되면 이재명 정권이 친미, 친일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나라를 끌고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재명 씨나 정청래, 김민석은 반미주의자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동과 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일절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6.25가 일어난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6.25 일어나기 1년 전에 미군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철수하게 된 것이 6.25 전쟁 발발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됐어요.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 미군이 철수하라고 데모하고 대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 반정부할 때는 이런 국회의원들까지도 미군 철수하라 그러는데 철수하게 되면 여러분 중국과 북한의 밥이 됩니다. 정신 나간 소리지요. 국가 간이 잘못된 종북 종중 반미 정치가들이 정권을 잡음으로 현재 한국의 참 어두운 미래와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그 역사적인 이런 그 주변 환경의 정세와 배경을 보면 중국의 뭡니까? 중국이 언제 공산화가 됐습니까? 예, 역사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중국이 6.25 전쟁 일어나기 얼마 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어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아시아는 공산화 위협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제일 먼저 공산화된 나라가 중국입니다. 차이나. 1949년 가을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모택동의 공산당에게 밀려서 결국은 중국 본토에서 밀려가지고 모택동이가 장개석의 군대가 어디로 갔습니까? 타이완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1949년 10월 1일에 이 중국의 모택동이가 우리는 이제는 공산주의로 간다. 중국 공산당을 창당했고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장개석이는 결국은 타이완으로 밀려나서 타이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중국은 완전히 빨간 공산주의가 됐다는 겁니다.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마오쩌둥은 중국 인민공화국을 수립을 공식 선언했는데 그래서 중국이 완전히 공산화되자 1950년 소련은 중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국민당 정부를 지지한다는 얄타 회담이 파기되면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왔는데 평양 주재 소련의 대테렌티라는 시디코프라는 사람은 중국이 공산화됐다면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가 공산화돼야 되는가? 바로 남한 한반도가 남북한이 다 공산화할 기회가 왔다. 그래서 모스크바에 건의하니까 1950년 1월 3일 스탈린은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 이제 국제 정세가 이제 변하고 있다 해가지고 북한이 이제 남한을 침략할 경우에 소련이 지원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소련이 지원하지만은 중국이 또 동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공산화의 힘을 얻은 북한은 매일 38선 쪽에서 도발해 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받고 소련의 지원을 먼저 받고 스탈린의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서 결국은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미군이 철수하고 중국이 공산당으로 공산화가 되면서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북한이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발간된 공산주의 흑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숙청, 집단 처형, 강제 이주, 정부가 조장한 대기근 등으로 공산주의 체제에서 죽임을 당한 인간은 한 1억 명에 달한다고 나옵니다. 교회가 그 당시 없었던 동양에서 공산주의의 살육은 훨씬 더 심했는 중국에서는 공산하는 과정에서 거의 한 7,200만 명이 공산화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고, 북한 김일성 부자가 학살한 한민족 숫자만 6.25 때 300만 명,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100만 명, 그래서 북한에서만 700만 명, 중국에서만 7,200만 명이 공산화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원래 여러분 공산주의의 걸림돌이 되면 누구든지 다 숙청하고 죽이는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을 보면 이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안경 낀 사람, 지식자, 배운 사람, 이런 교수들 전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좌파라고 자기는 좌파라고 했던 사람들도 살려줄 줄 알았는데 좌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공산화되자 역시 그들도 다 처형했어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공산화되면 지금 좌파들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어린 방법 없어요. 또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적격 처분했어요. 이게 바로 베트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이죠. 공산주의는 원래 걸림돌은 다 숙청하고 죽이는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것이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에서 나온 거지요. 자, 세 번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듯이 6.25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950년 1월 12일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는 애치선이라는 사람이 애치선 라인을 이렇게 그었어요.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알루산 열도, 저 위에 알루산 열도부터 시작해서 일본 오키나와, 그 다음에 여러분 필리핀으로 딱 줄을 끄면서 한국은 미국 태평양 방위선에서 빠져버렸어요. 그 애치선이라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죠. 어떻게 저렇게 한국을 이렇게 쉽게 포기했는지. 대만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 유혹을 일으킬 만한 중대한 발언이지요. 이 의미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에 유사시 상황이 발생해도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적극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는 야 때가 왔구나. 1949년 3월부터 소련에게 한반도 침략 의사를 밝혔고 스탈린은 결국은 미국의 개입을 우려해서 거절해 왔는데 에치슨 라인이 선언되면서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어요. 미국의 한반도에 개입의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한 스탈린은 곧바로 북한 김일성에게 남한 침략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1950년 3월 중국 국가주석 마오쩌둥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석 달 전에 중국도 마오쩌둥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6.25 남침 전쟁을 할 때 중국과 소련이 허락하고 나서 보낸 병력과 무기를 좀 아는 것도 좋습니다. 중국은 조선인들, 우리 조선족들이죠. 조선족들로 구성된 팔로군, 동북인민해방군이라는데 164사단 1만 2천명, 166사단 1만 명, 20사단 3천명 해서 도합 2만 5천명의 이 조선인 군인들을 북한으로 보냈고 이들을 남침 부대의 주력이 되도록 했어요. 이 중국은 한국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친중주의자들을 여러분 비즈니스를 위해서 친중한다고 하지만은 이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했어요. 소련은 1949년 50년 동안 49년에서 50년 동안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해서 전투기 200대, 탱크 300대, 야포 2,000문을 지원해서 결국은 여러분 북한 군인들 20만 명과 함께 이제 6.25 전쟁을 북한과 중국과 소련이 서로 연합해서 6.25 전쟁을 일으켜서 남한을 공산화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네 번째가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했듯이 박헌영의 남한 봉기설입니다. 이 박헌영이는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아주 이 전략가요 정치적인 천재인데요. 공산주의자로서는 정말 천재인데 골수 공산주의자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남한의 조선공산당을 창설한 후에 전국에 조직적으로 100만 명의 공산당원들을 지하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50년 3월 30일에서 4월 25일까지 김일성이와 박헌영이는 모스크바를 방문해가지고 스탈린에게 남침에 대한 소련의 최종적인 결심을 받아낼 때 그때 박헌영이가 한 말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남한을 침략해서 인민군이 서울만 점령하면 남한 전역에 내가 조직해 놓은 남노당원들이 수십만 명이 일어나서 남조선 전 지역을 그냥 전쟁할 필요도 없이 다 이제 해방시킬 것이다. 남한은 쉽게 공산화될 것이다. 그러한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물론 그 계획대로 안 됐지만 박헌영이는 남한이 속히 공산화돼야 자신의 권력 기반이 살아나서 김일성이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김일성에게 북한 남침을 적극적으로 권고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여러분 북한이 3일 만에 이 서울을 점령하고 바로 이제 남쪽으로 그냥 남하에 가야 되는데 북한군이 서울에서 며칠 기다렸습니까? 3일을 기다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전쟁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역사가들이 봅니다. 3일 정도 기다리면 이 박헌영이가 말한 것처럼 이제 남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피 흘리지 않고 남한 전체를 접수할 거로 생각해서 기다렸는데 뭐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남한이 공산화 안 된 건 북한이 그냥 3일 만에 이 서울을 점령하고 바로 밑으로 남하했으면 쉽게 남한은 공산화됐을 텐데 왜 북한 김일성이가 3일 동안 서울에서 그냥 있었는가?
그것이 하나의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한이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을 돕는 손길들이 오도록 이렇게 시간을 벌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 실패 이후에 여러분 박헌정이는 김일성에 의해서 그 책임을 박헌정에게 돌리면서 이 사람이 허위 정보를 주어서 전쟁을 실패를 몰고 간 미 제국주의의 간첩으로 이렇게 명목으로 해가지고 사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는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어요. 멍청한 사람들이죠. 오늘 이제 남은 시간 우리 한국을 이렇게 6.25 전쟁에서 살린 이런 한국 전쟁의 영웅을 이미 제가 여러분 몇 번 반복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좀 소개해 드립니다. 제일 먼저는 미국 복음주의 전도자요 목사인, 그 당시엔 굉장히 젊은 빌리 그레함, 이벤젤리스트 빌리 그레함이 우리 한국 전쟁의 영웅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복음 전도자요, 6.25 전쟁이 한반도에서 터지자 휴가간 트루먼 대통령에게 급히 전보를 보내서 당신은 한국을 도와서 공산주의에서 한국을 구출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과 친밀한 교분을 쌓아온 빌리 그레함 목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려운 결정에 처할 때마다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길을 자문해 주었던 목사인데,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트루먼 대통령에게 당신은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이 전쟁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싸움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공산당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한국이 지금 지도에 어디 지도에 있고 한국 사람을 만나본 미국 사람도 거의 없는 실정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수백만의 미국 기독교인들은 현재 국가가 위기에 처한 지금 트루먼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은 지금 공산주의자들과 이 순간 맞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입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곳에서보다도 기독교인 신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쓰러지도록 허락할 수 없는 일입니다. We cannot let them down by communism.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우스 코리아를 이렇게 쓰러지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6.25 전쟁을 이데올로기 전쟁, 공산주의와 기독교 간의 전쟁으로 보면서 당신은 반드시 한국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전보문을 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로 하나님은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바로 그 다음날 유엔 안보리가 모여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미국과 유엔 16개의 나라, 나중에는 22개의 나라가 여러분 군대와 의약품을 파송해 주어서 한국은 공산주의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됐고, 오늘날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가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된 건 그 배경에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한국의 조국이 공산주의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트루먼 대통령을 설득한 결과입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함은 한국의 은인이요, 정말 한국 사람에게는 영웅 같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한국 전쟁의 영웅은 메가더 장군이죠. 이 메가더 장군은 유엔군 사령관으로 일본에 그 당시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미 극동 사령부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의 신화적인 존재인데, 1950년 6월 26일 날 밤 10시 반경에 이승만 대통령이 평소에 친분 있는 메가더 장군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 한국을 좀 도와주시오. 당신이 도와주시오. 메가드 장군은 돈독한 기독교 신앙인이었죠.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지휘해서 결국은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되고 280여 척의 여러분 군함을 동원해서 역사적인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1950년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서울을 탈환한 유엔군과 국군은 북으로 패주하는 인민군을 추적하는 동시에 남으로 낙동강까지 괴뢰군을 격파하고 진격해서 결국은 한국군 제1사단 백선엽 장군 선발대와 함께 평양을 탈환하고 압록강 초선의 태극기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북진에서 평양 탈환해서 압록강 초산에다가 태극기를 딱 꼽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통일은 시간 문제고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고 교회들이 일제히 종소리를 울렸어요. 근데 그때 중공군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통일됐을 텐데 그러나 김일성이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중공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1950년 여러분 1950년 10월 26일 날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그냥 140만 명이 끌고 그냥 내려왔지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때문에 통일이 되질 않았어요. 뭐 우리 한국이 여러분 친중 세력들이 많은데 이 중국이 도움이 안 됩니다. 기회만 되면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나라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중국에 쇠퇴할 필요가 없어요. 중국군이 깽가리를 치면서 인해 전술로 기습해온 바람에 유엔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미 해병 1사단이 중공군 여러 사단에게 포위돼서 많은 희생자를 냈고 구사일생으로 포위망을 뚫고 결국은 여러분 흥남 항구에서 LSD 철수 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 피난민 14,000명이 배 성선에서 거제도로 수송됐어요. 이때 분비는 피난민들 사이에 부모, 자식, 친척이 서로 행방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때를 배경으로 무슨 노래가 나왔습니까? 굳세어라 검수라. 그 노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공군이 그래서 개입하자 유엔군 사령관 메가드 장군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해가지고 중공군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출발 기지와 같은 만주와 보급 통로인 압록강 다리를 폭파할 것을 이렇게 건의했는데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과의 전면전을 원하지 않아서 그 요청은 거부당하고 오히려 메가드 장군을 1951년 파면했어요. 이때